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려워서 긁게 됩니다. 그래서 긁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환자분에게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긁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긁으면 왜 낫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다른 피부 질환이랑 조금 달라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왜 문제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 시절부터 생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앓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앓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피부가 태선화되어 있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의 다른 피부 질환이랑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다른 피부 질환, 즉 지루성이나 접촉성 피부염이나 화폐성 습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증상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줄어드는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려움의 하강 곡선도 똑같이 줄게 됩니다. 즉 피부 증상이 100이었어요. 그러면 가려움이 100이에요. 그러면 피부 증상이 50으로 줄어요. 그럼 가려움도 50입니다. 피부 증상이 없어. 그럼 가려움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 증상과 가려움증 곡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피부 증상은 굉장히 50%가 좋아졌는데 가려움은 100%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피부 증상이 10인데 가려움이 50 정도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려움이 피부 증상에 비해서 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는 멀쩡한데 가렵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가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치료의 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를 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낫질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외상입니다. 외상. 피부를 긁게 되면 상처가 나죠. 그 상처로 인해서 피부 자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겠죠. 즉 피부가 그냥 훌러덩훌러덩 벗겨지겠죠.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질층의 보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션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질층을 보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질층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을 오랫동안 닿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욕 같은 걸 좀 줄이고 샤워 시간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때미는 걸 줄이라고 했고, 즉 각질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긁었어요. 그럼 각질층이 다 벗겨지죠. 그래서 바로 진피층이 나오면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즉 외상에 의해서 피부염 자체가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 증상이 넓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긁게 되기 때문에 염증 물질들이 다량 분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긁게 되면 2차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특히 아이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농가진 같은 게 생기는데, 농가진일 때 이제 코 속에 세균이 많이 살고 귀에 많이 살죠. 이렇게 손을 만진 상황에서 세균이 있는 상황에서 긁게 되면 그 세균들이 전파되겠죠. 그래서 농가진 같은 경우가 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인더 현상이라고 해서 이건 통증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증이 증폭됩니다. 그걸 바로 와인더 피나미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려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려움의 감각이 통각으로 인식합니다. 처음에는 가려운데 문질러요. 그러면 부드러운 감각으로 인식하거든요. 이건 사실 통각이랑은 좀 다른 감각인데 긁게 됩니다. 세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픔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통각에 해당되는데 통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아파. 가려워서 긁어. 아파. 가려워서 긁어. 아파. 그럼 통증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때 그 통증 신호가 와인더 현상에 의해서 증폭됩니다. 그래서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긁을수록 시원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가려움증은 긁으면 긁을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관문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관문이론. 뭐냐면 우리가 통증 감각, 아니면 부드러운 감각, 따뜻한 감각, 이 감각들이 뇌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워요. 가려운 감각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긁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긁음으로써 통증 신호로 바뀌거든요. 근데 관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호를 여러 가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우세한 신호가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호는 억제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아픈데 따뜻한 찜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한 감각 때문에 통증 감각이 줄어들죠. 그래서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마사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조물조물 해주면 조물조물한 그런 부드러운 감각 때문에 통증 감각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픈 게 줄어드는 겁니다. 똑같아요. 가려운데 가려운 걸 긁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긁은 감각들이 우세하게 되면서 가려움이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긁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Central Sensitization인데 이게 통증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추 감작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 이건 뭐냐면 중추신경계 민감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증 신호가 왔어요. 그럼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겠죠. 근데 이게 만성적인 통증인 경우에는 그 뇌로 전달되는 시냅스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통증을 이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통증을 빨리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뭔가에 세균이 감염됐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인식을 빨리 해야만 우리 몸이 아픈 걸 알고 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중추신경계가 통증에 대해서 점점점 더 민감하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죠? 중추 감작이라는 겁니다. Central Sensitization인데 이게 바로 가려움증에서 문제가 됩니다. 척수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쭉 가거든요. 근데 긁음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신경회로가 쭉쭉쭉쭉 바로 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긁으면 긁을수록 점점점 더 민감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추신경계의 민감화 현상인데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긁게 되거든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가려움증이 통증으로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 가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갑다고 하거나 가려워서 칼로 베이는다는 느낌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려움의 통증이 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긁어서 더 가려운 겁니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표피신경계에 예민한데 우리가 아토피를 긁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무심결에 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긁음으로써 피부 자체가 태선화되죠. 두꺼워지는 겁니다. 두꺼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표피신경계에 있는 신경 섬유들이 점점점 밖으로 노출됩니다. 제가 안테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테나가 피부에 그죠? 5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긁으면 어떻게 되냐면 숨어있던 안테나 1000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민한 그런 신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슬쩍만 스쳐도 가려움증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움증에 대해서 통증으로 바뀌는 신호들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긁을수록 더 시원하니까 더 세게 긁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더 민감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건 바로 긁으면 긁을수록 신경 섬유들이 더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긁으면 그 가려움증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기에 물렸다고 쳐보세요. 모기에 물렸는데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면 모기가 뿜어낸 독성들이 희석되면서 가려움증이 줄죠. 근데 모기에 물렸는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가려움증이 더 만성화되고 심해지죠. 그래서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계속 긁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우리 몸의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그 긁은 감각에 대해서 통증 신호로 바뀌면서 그걸 만성적인 그런 통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가려움증이라는 건 뇌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려움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려움은 뇌 해석이라고 했다면 가려움을 줄이는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의 층위가 있을 겁니다. 즉 표피신경계의 문제를 우선은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감각신경들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이온 채널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겠죠. 즉 쿨링입니다. 가려울 때 식히면 가려운 게 줄는 거죠. 이게 바로 온도에 의한 센서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즉
우리가 가려움에 대해서 긁거든요. 그 긁는 것들을 정말 그 긁는 신호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동 수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응용을 해서 가려움을 참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려움은 뇌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으면 참을수록 가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럼으로써 가려움을 극복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비염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토피비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했죠. 그러면 알레르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억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가려움증을 증폭시킬 수 있는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같은 걸 줄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려움증이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면 피부로 가려움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물질들이 덜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성 습진이라고 했죠. 만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줄이라고 했죠. 더운 환경, 그죠? 답답한 환경들, 그리고 과도한 보습제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염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 온수매트를 줄이고, 그죠? 너무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려움증을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비염의 가려움증에 긁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봤어요. 좋아서 긁는 건 아니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아토피비염은 점점 더 낫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내겠습니다. 빠잉!